올 시즌 최악의 리그 성적을 달리는 토트넘에겐 아직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달려있는 유로파리그 우승이죠. 어쩌면 손흥민에게 주어진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우승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엔지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에서는 역대 최다 패배 기록을 소환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다행스럽게도 트로피가 걸린 유로파 리그에서는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 전승을 해봤자 택도 없는 리그와 달리 어쨌든 토너먼트 8강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경기만 잘하면 우승할 수 있거든요. 일단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나름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토트넘의 우승 확률을 3위로 예측했습니다. 토트넘이 4강에 오를 확률을 63%로 높게 받고 결승에 오를 확률이 35.2%, 우승 확률 18.4%로 8강에 오른 8개 팀들 중에 3위라고 봤죠. 참고로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인 맨유는 4위로 토트넘보다 우승 확률이 5% 이상 낮습니다. 아무리 토트넘이 이번 시즌 리그에서 저조해도 유로파 리그에서는 꽤 강팀이라는 건 맞는데 토트넘 위에 있는 1위와 2위는 어떤 팀이길래 토트넘보다 우승 확률이 높을까요? 슈퍼컴퓨터가 우승 확률 1위로 뽑은 팀은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틱 클로브입니다. 이름이 매우 낯선데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죠. 우승 확률 22.4%에 빛나는 아틀레틱 클로브는 다행히도 토트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결승전에 오르기 전까지는 만날 일이 없고 맨유가 4강에 오른다면 준결승전에서 맨유와의 대진이 정해져 있는데요. 슈퍼컴퓨터가 이 팀의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결승전이 펼쳐지는 장소가 이 팀의 안방인 빌바오이기 때문이죠. 아틀레틱 빌바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이 팀의 연고지는 스페인의 빌바오인데 이번 유로파 대회 결승전 위치가 다름 아닌 스페인 빌바오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결승전에서 홈 버프를 받으면서 더 든든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분명 이런 홈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틱 클로브의 승률이 가장 높은 겁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리그 성적도 꽤나 좋습니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스페인 3강팀에 이은 리그 4위로 천상계는 아니어도 인간계 지금 최강이긴 하거든요. 클럽의 이름이나 소속 선수들은 솔직히 잘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팀이지만 스페인 안에서는 매우 인정받는 클럽입니다. 앞서 말한 라리가 3강팀을 다음으로 스페인 리그 우승 횟수가 가장 많은 팀이고 스페인의 FA컵인 코파델레이에서는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승이 많은 유서 깊은 명문 클럽이죠. 바로 직전 시즌에도 코파델레이에서 우승하면서 토트넘과 다르게 우승 DNA가 있는 팀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이름이 낯선 이유는 이 팀에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바스크 지역의 선수만 기용한다는 바스크 순수 혈통주의가 이 팀의 상징입니다.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에 소속된 지역이지만 독립 의지가 아주 강한 지역이라서 이런 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기에 한국 선수들의 이적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같은 바스크 지역에 있는 팀으로 레알 소시에다드가 있는데 과거 이천수가 소속됐던 팀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쿠보도 레알 소시에다드죠. 소시에다드도 원래는 바스크 주의가 강했는데 90년대부터 외국인들도 영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천수가 갈 수 있었습니다. 아틀레틱 클로브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바스크 더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자, 아무튼 스페인의 유서 깊은 팀인데다가 결승전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팀이기에 슈퍼컴퓨터가 1위로 꼽은 게 이해가 갑니다. 토트넘 바로 위에 있는 2위는 라치오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6위인 팀입니다.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을 때는 나름 자주 봤는데 최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팀이죠. 김민재가 나폴리를 우승시켰던 시즌에 인터밀란과 AC밀란을 꺾고 리그 준우승을 하면서 꽤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게 라치오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7위, 올 시즌은 6위로 어떻게든 유럽 대항전 진출은 계속하고 있는 저력 있는 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라치오는 지난 시즌에 챔스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바로 탈락해버렸는데 그래도 홈에서 펼쳐진 첫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민재도 출전을 했었는데 센터백 파트너였던 우파메카노가 후반 67분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골을 허용했었죠. 토트넘과는 4강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일단 두 팀 모두 승리를 하긴 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라치오와 12년 전에 만났는데 2012-2013 시즌에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제2조에서 두 번 만나서 두 번 모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흥민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건데 김민재한테 리그에서 당했던 한국인 공포증을 손흥민이 재현하기를 바라야겠죠. 그 전에 토트넘이 넘어야 할 8강 상대는 바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위로 꽤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터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꽤 친숙한 이름의 팀인데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는 불과 2년 전에 맞대결을 펼쳤었습니다. 그때는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더 높은 무대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였죠. 당시 토트넘과 두 경기를 펼쳤는데 프랑크푸르트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겼지만 토트넘 홈에서 3대2로 이겼거든요. 이때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케인과 함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비록 현재 케인은 토트넘을 떠났지만 전체적인 선수 라인업을 보면 지금 토트넘이 2년 전보다 더 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2년 전 콘테 감독 시절 라인업을 보면 요리스 골키퍼에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의 3백, 세세뇽, 호이베르, 벤탄쿠르, 에메르송, 그리고 손흥민, 케인, 히샬리옹 3톱으로 손흥민과 케인, 로메로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든든한 손흥민의 파트너 케인만 빼면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강해 보이는데 가장 베스트 멤버가 출전한다고 봤을 때 비카리오 골키퍼가 당시 요리스보다 낫고 스펜스,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포백에다가 메디슨, 베리발, 벤탄쿠르의 미드필더, 클루셉스키, 솔랑케, 손흥민의 3톱이 더 낫죠. 네.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전은 4월 11일이라서 현재 부상 중인 선수들도 아마 그때쯤이면 모두 회복되어 있을 겁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 내내 제대로 못 봤던 토트넘의 베스트 11이 가동되기만 한다면 유로파리그 우승은 진짜 완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프랑크푸르트가 만만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방심하면 질 수도 있어요. 16강에서 아약스를 만난 프랑크푸르트는 네덜란드 원정에서도 2대1로 승리하더니 2차전인 홈에서는 무려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두 경기 6골을 터뜨리는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크푸르트에서 최다 득점을 했던 마르무시가 이번 시즌 맨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공격력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덜란드의 강호인 아약스를 종합 6대2로 난타해버리는 걸 보니까 한방이 있습니다. 엔지 감독이 지난 풀럼전처럼 선발 이상하고 교체도 이상하게 깽판을 친다면 프랑크푸르트에게 쓴맛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엔지 감독도 본인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유로파 리그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알크마르전 때 최대한 베스트 멤버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때조차 토트넘의 베스트 전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원정에서 고전했던 모습과는 달리 나름 손쉬운 3대1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손흥민이고요. 과거 챔스에서도 손흥민이 멀티골로 이겼고 최근 알크마르전도 손흥민이 3골 모두 관여해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뉴캐슬이 70년 만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행사를 하면서 매우 부러웠는데 진짜 유로파리그에서 손흥민이 진짜 우승을 한다면 진짜 바로 진짜 런던으로 날아가가지고 진짜 퍼레이드 참가해야겠죠. 손흥민이 이번에도 멀티골 폭발시키면서 프랑크푸르트 이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